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혹시 작년 37라운드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이게- 어제 모은 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나이야. 네. 그래서 이번 프리뷰 준비하면서 1년 전에 뭐가 있었지 하면서 프리뷰랑 리뷰 봤거든요. 1년 사이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37라운드 아마 울산 팬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강원 원정에서 17년 만에 우승을 확정 지었고요. 30필라운드였구나. 또 그때도 수원이 힘든 상황에서 수원 더비에서 오현규 복귀에 기대를 걸고 있었더라고요. 또 제주는 3위 하지 못한 걸 좀 아쉬워했고, 김천은 올 시즌 지금 수원처럼 남은 2경기 전승을 위해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고 있었고, 결국 강등됐죠. 네, 성남은 이미 강등이 확정된 상황에서 기대 이상의 집중력. 맞아. 작년 37라운드에서 인천이랑 포항이 붙었는데 저희가 뽑은 포항 키플레이어가 신진호였더라고요. 굉장히 신진호 몇 달 뒤에 인천을 이적한 걸 알고 보니까 상당히 진짜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그때 뭐 지금 딱 말하니까 성남이 서울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성남에서 대다수 그때 좋은 활약 펼쳤던 선수들이 서울로 이적을 했죠. 박수일, 이시영, 뭐 권한규 네. 이런 선수들까지. 그리고 제주 전북전에서는 안현범 선수가 나중에 또 이적을 하는 정우재도 갖고. 정우재 네. 뭐 이런 신진호 같은 케이스가 좀 있었던 라운드였던 걸로 좀 생각이 나네요. 네. 아마 저희가 또 이번 라운드를 또 1년 뒤에 돌아보면 또 어떤 드라마가 쓰여 있을지 1년 뒤에 하고 있겠죠 저희. 제발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라운드 잔류 전쟁 때문에 더욱 뜨거운 라운드입니다. 아마 네. 밑에 있는 수협, 강원, 수원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살이 떨리는 라운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경기를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이번 라운드 꼼꼼하게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24일 오후 7시 30분 인천 축구 전용 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울산전입니다.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집중도는 인천이 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울산이 우승을 확정지은 상황 속에서 28일 예정된 ACL 태국 원정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반면 인천은 올 시즌 ACL, ACL 엘리트가 될 수 있고 ACL 2도 될 수 있고요. 진출권을 두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성환 감독도 어쨌든 구단의 연속성을 위해서 ACL 무조건 가자 이런 주의거든요. 하지만 상황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 말 그대로 차포, 상마까지 다 떼고 싸우는 형국인데요. 에이, 지금 엎어버려 그때 하기 싫잖아 장기. 일단 기존의 부상자 보세요. 신진호, 이명주, 델브리지 있죠. 여기에 지금 외국인 트리오 제르소, 은포크, 무고사도 정상이 아닙니다. 제르소 못 뛸 것 같고요. 은포크와 무고사는 출전 가능성이 살짝은 열려 있다고는 하지만 마지막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중앙 미드필더 문지환은 최근 독일에서 스포츠 탈장 수술을 하고 22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비의 핵이죠. 김동민마저 누적 경고로 뛸 수 없어요. 기존의 베스트 11에서 8명 가까이 빠지는 셈인데요. 조성환 감독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호재라고 한다면 천성훈이 부상에서 돌아온다는 점이고요. 인천 역시 주중 아침 경기가 있지만 일단 이 경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각오고요. 남은 자원들을 모두 쏟아부을 공산이 큽니다. 의외로 이 광주전에서 위력을 보였던 젊은 자원들로 대거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앞서 언급한 대로 울산은 당장 이 경기보다는 빠툼과의 아침 경기가 더 중요한 상황인데요. 울산은 이 경기 후에 울산으로 내려가지 않고 수도권에서 회복 훈련을 하고 일요일에 바로 태국 원정으로 나선 일정을 잡았습니다. 울산은 우승 확정으로 여유가 있는 만큼 휴식기 동안 휴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포항전 후에 3일 휴식하고 3일 훈련하고 2일 휴식하고 3일 훈련하는 스케줄을 보냈는데요. 지쳤던 선수들의 몸 상태 회복에 주력했습니다. 일단 스쿼드 상태는 좋거든요. 이청용이 경고로 누적 경고로 뛸 수 없고요. 또 헝가리 대표팀이 차출되다 23일 귀국하는 마티나다 유로 갔죠 이번에. 네, 올림픽 대표팀 몸이 좋지 않은 장시영 정도가 뛰지 못하고요. 나머지는 다 출전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몸이 안 좋았던 루빅선도 정상 훈련에 합류했다고 하고요. 스쿼드가 두터운 만큼 로테이션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 울산은 비교적 강했습니다.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 1승 1무 1패 기록 중인데요. 인천 홈에서 단 4패 밖에 없을 정도로 좋았던 것에 아마 기대를 걸 것 같고요. 반면 울산은 최근 5번의 원정에서 1승 2무 2패로 다소 부진했거든요. 특히 3경기, 이 중 3경기나 침묵했다는 게 눈에 띄고요. 키플레이어를 꼽으면 인천에서는 전 팀의 중심을 잡아줄 인천의 영혼이죠. 김도혁의 활약이 중요하고요. 절대 안 다치는 선수죠. 네. 울산에서는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는 주민규. 남아있는 울산의 가장 큰 목표는 아마 주민규 득점 만들기 아니겠습니까? 개인상. 네. 주민규 아마 울산이 몰아주기란 공산이 큰 만큼 주민규 득점포 가동 여부 중요해 보입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울산 승리하겠습니다. 인천의 결장자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울산이 살짝 힘을 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25일 오후 2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와 대전의 경기입니다. 네, 두 팀은 이미 순위가 확정이 됐습니다. 제주는 9위, 대전은 그리고 8위입니다. 두 팀 모두 뭐 썩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부에 잔류해서 다음 시즌에도 도전할 수 있다는 어떤 소기의 성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두 경기 목표는 유종의 미에 맞춰졌는데요. 그렇겠죠. 네, 흐름을 보면 제주가 파이널 라운드 돌입 이후에 승무무 3경기 연속 무패를 질주하면서 어떤 지리지 않는 흐름을 유지했다는 게 좀 포인트고 무엇보다 3경기에서 단 1실점을 하면서 제주가 한창 좋았을 때 어떤 수비력이 바탕이 됐었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은 무무패 사실 제주와 한 경기 차이로 이 무승 중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강원전 이후로는 이민성 감독이 새로운 선수를 좀 투입할 수 있겠다 이런 변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지금 득점왕에 도전하는 티아고 정도를 제외하면 뭐 백업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선수 위주로 스쿼드를 꾸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대전 결장자도 제법 있는데 우선 센터백 조유민이 누적 경고로 빠지고 마사와 임덕근도 컨디션 문제로 출전이 미지수입니다. 뭐 안토는 경기 이틀 전에 지금 뭐 대표팀 일정 마치고 귀국하기 때문에 아마도 좀 컨디션을 살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뭐 안토는 갔다 오면 더 잘하잖아요. 네, 거기서 아마도 좀 맛있는 걸 먹고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제주는 공격수 김주공 정도가 지금 결장자로 분류가 됩니다. 망기자 기사를 썼잖아요. 네, 그 서울전에서 십자인대 부상을 당해서 안타깝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에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김천 입대는 사실상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구자철의 복귀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자철 대체 언제 돌아오느냐? 제가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그런 댓글을 본 것 같은데 몸 상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뭐 경기 체력이라든가 팀 사정 때문에 계속해서 복귀전을 미뤘는데요. 이날은 시즌 마지막 홈 경기인 만큼 구자철이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 구자철이 돌아온다면 공교롭게도 10월 8일 대전전 이후로 처음으로 출전하는 게 됩니다. 제주는 현재 감독이 공석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조국 대행 체제로 파이널 라운드에서 지금 잔류까지 성공을 했는데 현재 크게 뭐 3명에서 4명 정도의 후보군으로 압축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시즌을 끝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경기로 돌아오면 동기부여가 뭐 커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돋보이고 싶어하는 키플레이어는 있기 마련입니다. 제주에선 구자철로 하겠습니다. 네, 설령 나올까요? 구자철이 못 나오더라도 그래도 상징성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 구자철이 아쉬운 시즌에 그래도 조금 기분 좋은 방점을 찍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고요. 신예은 씨는 좋아하겠네요. 신예은 선수래. 신예은 씨가 지금 런닝맨 나와갖고 K리그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슬립백 웃겼어. 네, 이 정도의 어떤 셀럽이 K리그 얘기한 게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저희 방송 한번 나와주셨으면. 예전에 제가 한번 잡았어요. 이제는 잡기에는 너무 그렇죠. 네, 유명해진 게 아닌가. 네. 그래도 혹시라도 보고 계시다면 한번 기회를 내주셨으면 네, 저희 회사 연예부도 있기 때문에 네, 바람을 한번 나타내보고 티아고로 대전은 키플레이어 잡는데 연속골 기록은 지난 경기에서 끊겼지만 다시 17호 사냥에 나섭니다. 두 팀은 올 시즌 FA컵 포함해서 총 4번 만나서 제주가 2승 1무 1패로 근소하게 우위를 점했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하겠습니다. 눈여겨볼 이벤트는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제주 승하겠습니다. 마지막 홈 경기라는 동기부여가 그래도 제주 쪽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 경기는 같은 시각 전주에서 열리는 전북과 광주전입니다. 이번 라운드 파이널 A 경기는 뭐 대체로 좀 이렇게 무게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 경기만큼은 좀 박터지는 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연봉 더비. 그렇습니다. 네. 광주는 승점 58점으로 3위, 전북은 승점 54점으로 4위에 자리했는데요. 올 시즌 아시안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는 3위까지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그 마지노선에 있는 두 팀입니다. 전북은 승리해야만 마지막 라운드까지 그 희망을 이어갈 수 있고요. 광주가 승리할 경우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창단 처음으로 아챔 엘리트 진출을 확정짓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절박한 면에선 전북이 조금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전북은 최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아챔 포함해서 최근 3경기 1무 2패거든요. FA컵 결승, 아챔, 조별리그 그리고 인천과의 리그 경기까지 모두 다 중요한 경기였는데 고비를 넘지 못했어요. 이전까지야 뭐 핵심 자원이 아겜에 갔다 뭐 이런 뭐 핑계라도 있었는데 최근 부진은 그래서 좀 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경기력 자체가 좋지 않았거든요. 물론 빡빡한 일정이 있긴 했지만 지금 FA컵 우승 놓쳤죠. 아침 16강 위태롭죠. 아침 엘리트 자력 진출마저도 좌절된 상황인데 마지막 자존심 뭐냐?
반드시 아침 엘리트 진출권 따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광주를 잡아야 됩니다. 전북은 지금 일정이 빡빡해요. 주중에 홍콩 원정도 있고요. 돌아오면 또 울산과 현대가 더비라는 만만치 않은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흐름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승리가 절실한데요. 스쿼드 상황 괜찮습니다. 구스타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훈련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최근 경기에 빠졌던 안현범, 김정훈, 한교원이 모두 복귀를 한 상황이고요. 안드레 루이스, 하파실바 같은 선수도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대에서 데뷔한 박진섭도 기분 좋게 돌아옵니다. 맞습니다. 네. 잘 나가는 광주도 최근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두 경기 연속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열 감독이 나만큼 선수들의 야심이 크지 않다. 뭐 이런 말로 선수단을 깨우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광주지만 마지막 결실은 사실 그 열매를 따는 거는 경험이거든요. 달라요. 네. 파이널은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 고비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광주는 일단 이수민과 아산이 없이 이번 경기 치릅니다. 대표팀 다녀온 이수민은 경고 누적, 아산이는 알바니아 대표팀 일정 때문에 출전이 불가능하고요. 대신 티모가 이번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를 공산이 큽니다. 다른 선수들도 큰 문제 없이 정상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올 시즌 FA컵 포함 4번의 맞대결에서는 전북이 3승 1패로 앞서 있는데 결과는 이렇지만 내용면에서는 광주가 앞섰던 경기가 더 많았어요. 아마 지난 9월 경기 기억하실 텐데요. 이정현 감독이 얘기하셨던 페트레스쿠 감독 연봉 그 얘기했던 경기가 대표적인데 당시 전북이 3백으로 광주를 막으면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던 기억이 있거든요. 전북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결과가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수비적으로 나설 공산이 좀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광주전 멀티골 기억이 있는 돌격대장 문선민을 키플레이어로 꼽고요. 광주도 이순민의 공백을 메워야 할 정호연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 전 저득점 무승부가 좀 예상이 됩니다. 저는 전북 승리하겠습니다. 홈 경기이기도 하고 상성 스쿼드 면에서 근소하게 앞섰다고 봅니다. 네 번째 경기 4시 30분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급한 쪽은 아무래도 대구입니다. 네, 아직 ACL 진출을 포기할 단계는 아닌데요. ACL2. ACL2. 네, 승점은 50점으로 지금 6위. 네, 4위인 전북과 4점 차입니다. 일단 자력으로는 어렵지만 남은 두 경기에서 일단 이긴다면 그래도 한번 넘어볼 만한 그런 점수차입니다. 문제는 광주와 함께 일단 파이널 라운드 돌입 이후에 어떤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건데요. 일단 영끌은 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정규리그에서. 거기다가 지금 크랙인 세징야까지 다치면서 지금 세 경기에서 패패무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포항은 일단 FA컵 우승으로 내년도 ACL 엘리트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만족할 수도 있겠다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김기동 감독은 2위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이런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날이 홈 최종전이기 때문에 리그 무승을 끊어야 한다는 목표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ACL, FA컵 우승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16강 진출 지금 포항이 잘 나간다는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리그에서 은근히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몰랐습니다. 네, 일단 1위와 격차도 좁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3위인 광주와의 승점차도 2점까지. 그래서 2위 사수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2위는 자존심이다. 김기동 감독 성격상 아마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것 같고요. 스쿼드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오베르담, 안델손, 백성동, 그리고 정재희까지 지금 장기 부상 중인 상황에서 고영준과 김승대 일단 A매치 끝나고는 복귀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했지만 화요일까지는 팀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래도 목요일, 금요일에 반짝 훈련을 하고 경기에 투입될 수는 있지만 풀타임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겠죠. 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신예, 윤재훈, 강현재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고 지금 중민 김종우가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김종우도 안 좋아요? 네, 김종우도 이게 심하죠. 네, 김종우가 만약 못 나온다면 2004년생인 박형우의 출전 시간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불행 중 다행으로 ACL 16강 진출 그것도 조 1위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하노이와의 홈 경기는 좀 덜 신경 써도 되기 때문에 스쿼드 운영에 조금 여유가 있다는 점일 겁니다. 대구는 세징야가 지금 부상 치료를 위해 브라질로 돌아갔죠. 세징야 외에는 지금 핵심 자원 중에 결장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홍철이 지난 경기 통해서 복귀를 했고 홍정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툭하면 목에 담이 오는 작년부터 그런 증상이 나이 있어서 그래. 저도 담이 자주 오더라고요. 나이 이제 우리 나이랑은 좀 달라. 그렇지 그렇긴 한데 홍정훈 선수도 베테랑이잖아요. 베테랑이죠. 네. 작년엔 더 많은 시기를 결장한 적도 있었는데요. 지난 경기 결장했지만 이번엔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황재원은 일단 프랑스 원정
돌아와서 중미로 잘했습니다. 중미를 잘했죠. 그 지난 리그 경기에서 중미로 뛰었었는데 일단 뭐 돌아와서 한 3, 4일 정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출전에는 큰 무리가 좀 없어 보입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선 포항의 1승 2무 근소하게 우위를 점했고요. 주목할 기록은 포항의 ACL 포함해서 홈 10경기 연속 무패 중이라는 점. 올 시즌 전체 통틀어서 홈에서 단 2패. 홈에서 가장 강한 홈 깡패라는 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대구는 반면에 같은 경상도 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9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뭐 김천, 울산 그리고 포항을 상대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마지막 승리가 공교롭게도 2021년 9월이었고 그때 포항 원정 이었습니다. 경기 아마 기억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선제골 허용하고 세징야가 후반에 동점골을 넣고 기억납니다. 곧바로 에드가가 역전골을 넣어서 경기를 뒤집은 그런 경기인데요. 이날 세징야가 없는 이날 경기에서 누가 영웅이 될 수 있을지 아마 대구는 이근호 선수에게 좀 기대를 걸 것 같은데요. 이근호 선수는 지금 사실상의 은퇴 투어를 좀 하고 있는 셈인데 이날은 현역 마지막 원정 경기입니다. 그래서 키플레이어로 뽑고 싶고 포항에선 제카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대구, 올 시즌 포항에서 좀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지금 중국 클럽과 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카가 올 시즌 끝나고 해외로 떠난다면 이날 경기가 제카에게 주는 의미가 남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포항의 게임 체인저가 부족해 보입니다. 전 포항 승리하겠습니다. 포항이 이런 경기를 잡고 무엇보다 홈에서 열리잖아요. 그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입니다. 메인입니다. 메인입니다. 이번 라운드의 메인 두 경기입니다. 네, 5번째 경기인데요. 강릉 종합에서 열리는 강원과 수협전입니다. 12와 11위의 싸움입니다. 뭐 밑에 만 기자가 소개할 슈퍼매치도 단두대 매치고 다음 라운드에서 펼쳐지는 경기도 단두대 매치의 연속인데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강등 싸움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경기인 게 수협이 승리할 경우에 일단 다이렉트 강등을 피할 수 있게 되고요. 네. 강원이 승리할 경우에는 11호 순위를 바꿉니다.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밑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원 삼성의 강등까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사실상의 강등. 네. 상당히 중요한 매치업입니다. 네. 강원 지난 라운드에서 대전을 1대0으로 잡았습니다. 6경기 만에 얻은 귀중한 승리였는데요. 8월 12일 울산전 이후에 석 달 만에 클린시트라는 점에서 기쁨은 2배였습니다. 강원 최근 콘셉트를 물러서는 수비에서 앞에서 누르는 수비로 바꿨거든요. 이정엽과 알리바이프가 중용을 받으면서 전방부터 과감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강원이 경합 성공이나 인터셉트 등에서 눈에 띄게 좋아진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브라질 선수들로 교체 카드를 활용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웰링턴, 갈레고 같은 선수를 번갈아 투입하면서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확실히 안정감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또 강원이 호재라고 한다면 허리가 좋지 않아 뛰지 못했던 한국영도 현재 훈련에 정상적으로 복귀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손해없이는 7경기째 승리하지 못하면서 달아날 수 있는 찬스를 스스로 놓쳤는데요. 특히 지난 수원전 패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른 시간 수적 우위를 잡고도 수비가 또다시 무너지면서 2대3으로 패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내용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은데 고비마다 수비가 흔들리면서 결과까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경기 연속 그전에 서울전 3대4 패배, 그다음에 수원전 2대3 패배까지 난타전 끝에 패했다는 거는 심리적인 데미지도 크거든요. 이런 경기 잡았으면 확 올라가고 지면 무너지잖아요. 네. 그래서 김도인 감독이 지난 수원전 이후 지키는 축구 자체를 언급했단 말이에요. 이번 경기는 아마 공격 일변도 양상과 이전 경기들과 달리 안정적인 경기를 할 공산이 커 보입니다. 일단 수원FC는 이승과 이영재의 몸 상태가 관건인데요. 두 선수 모두 수원전에서 쓰러졌거든요. 회복에 전념하면서 휴식기를 보냈는데 수원FC는 두 선수가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만큼 마지막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선수들의 상태는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 고민은 골키퍼일 것 같아요. 지금 번갈아 투입하는 선수마다 실수를 하고 있거든요. 김도현 감독 어떤 선수를 투입할지 마지막까지 고민할 것 같고요. 올 시즌 맞대결 수협이 2승 1무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지난 3년으로 범위를 넓혀도 5승 2무 1패로 수협이 강원에 강했거든요. 하지만 직전 경기 수원전에서 사실 수협이 3승으로 절대 우위를 보여서 이 경기 무난하게 잡을지 않을까 했는데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전 기록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강원의 리그 최저 득점, 수협은 리그 최다 실점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원은 어떻게 넣을지, 수협은 어떻게 막을지가 이날 경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강원은 지난 경기에서 골맛을 본 에이스 김대환, 수협은 지난 경기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인 외인 수비수 우고 고메즈의 활약이 중요해 보입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하겠습니다. 가장 무난하다. 팽팽하게 이게 쏠리지 않고 네. 끝까지 긴장감 유지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강원 승리하겠습니다. 네, 이정엽 김대원 조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아마 역사상 뭐 손꼽히는 슈퍼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서울 월드컵 경기에서 같은 시간에 열리는 서울과 수원의 경기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수원의 결과죠. 그렇죠. 네, 혹시라도 저희가 21일에 올린 컨텐츠인데요. 잔류 싸움 컨텐츠 프리뷰 보기 전에 혹시라도 프리뷰 보고 나서라도 한번 보시면 주말 경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가 킹우의 수부터 김회수부터 여러 역사까지 네, 다 강등이 다뤄봤습니다. 되면 어떤 데미지가 있을지까지 뇌피셜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간략히 수원 상황 설명드리면, 일단 수원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서울을 상대로 승리하고 같은 날 10위 수원FC가 11위 강원을 잡아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야 자동 강등권인 12위를 탈출해서 11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혹여나 이날 패하고 강원이 승리한다면 네, 사실상 강등이 확정이 됩니다. 승점 차가 3점이 되지만 다득점 차이가 그렇죠. 워낙 크거든요. 네, 지금 10골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이유로 지금 엄청난 수의 수원 원정 팬이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네, 제가 그 어떤 팬이 분석한 걸 봤는데 아마 역대급으로 많이 갈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좀 봤습니다. 그게 폭발적인 예매율로도 나타나는데요. 현장 분위기로는 최대 35,000명 가까이가 대박입니다. 대박. 네, 경기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서울은 일단 뭐 입이 귀에 걸린 그런 상황인데, 일단 유료 관중 집계 이후에 K리그 사상 처음 누적 관중 40만 축하합니다. 네, 돌파가 유력하고요. 한국 프로스포츠 역대 최다 평균 관중, 평관이라고 하죠. 2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2만 2천 가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경신을 합니다. 이런 축제의 장, 서울이 가만히 뭐 패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최대 라이벌인데요. 네, 김진규 대행은 누구보다 슈퍼매치의 의미를 잘 아는 서울 출신 그 감독 대행인 만큼 이날 역시 주전급 자원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성용은 이날도 네, 쉬지 못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수원도 전략을 아낄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런 와중에 지금 카츠키가 퇴장 결장으로 빠지는 게 아쉽겠죠. 네,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지난 여름에 합류한 이후로 지금 기록을 보니까 네, 그 팀 내에서 패스가 고승범 다음으로 많고, 키패스는 이기재 다음으로 많고, 태클은 팀 내 3위입니다. 무엇보다 파울이 가장 많습니다. 어떤 의외의 기록이네요. 네, 의외의 기록입니다. 어떤 테크닉과 파이터의 역량을 두루 발휘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카츠키가 없다면 고승범 의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종범 고승범 중원조합과 이종성 말고 합쳤습니다. 네, LG 트윈스. 나 아까 기사를 보다가 네, 이종성 고승범 중심의 수원 중원과 기성용 팔로세비치의 서울 중원 싸움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서울 윌리안. 의외네요. 네, 수원 김주찬으로 하겠습니다. 뭐 윌리안은 지난 제주전에서 뭐 찬스를 날리긴 했지만 솔로골을 넣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원으로 여겨지고요. 지금 완전 영입이 옵션이 포함된 임대 지금 신분이잖아요. 서울이 완전 영입을 할 수밖에 없게끔 아마 이날 경기에서 보여준다면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싶고, 김주찬은 지금 뭐 소년 가장이다, 청년 가장이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좋은 활약 펼치고 있잖아요. 지난 수원 더비에서도 결승골을 넣어서 끝까지 아마 팀을 끝까지 그 싸움으로 끌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슈퍼매치 데뷔골을 만약에 이번 슈퍼매치에서 넣는다면 영웅으로 등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찬 선수는 골을 넣을 때마다 수원을 구해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 경기에서도 많은 팬들이 김주찬 선수의 발끝을 주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승리의 파랑새다, 뭐 이런 네, 별명도 좀 나왔는데, 네. 여기에 지금 현역 시절 네, 슈퍼매치에서 격돌했던 네, 김진규 대행 수비수였죠. 네. 그 염기훈 대행 공격수였죠. 자주 마주쳤을 거예요. 자주 마주쳤습니다. 네. 네, 두 선수 출신 감독 대행의 지략 대결도 볼거리라고 봅니다. 진짜 누구보다도 슈퍼매치를 잘하는 네. 두 감독 대행의 맞대결까지 여러모로 정말 볼거리가 많은 이번 매치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예측할 아마 저희의 이 예측에 정말 많은 수원 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실 것 같은데 소신껏 합시다 우리. 네, 소식껏 해야죠. 예측해보죠. 네, 딱 오면서 내가 사무실 오면서 무승부는 안 하겠다, 두 경기 모두 이런 각오로 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수원 승리하겠습니다. 지난 36라운드 때와 똑같습니다. 이제 창 기자가 다른 거를 찍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수원 승. 일단 뭐 수원 사정상 뭐 지루하게 비기기보다는 뭐 아니면 도 양상으로 치고받는 난타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승하겠습니다. 서울이 슈퍼매치 강했다는 점, 최근에 특히 강했다는 점, 올 시즌 3승 했습니다. 네. 감안했습니다. 네.
자, 37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아마 진짜 강원, 수원 팬들은 진짜 이번 라운드 정말 살떨리게 지켜보실 것 같고요. 네. 아마 그 모습을 다른 팬들이 보면서 K리그 참 재밌다는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이번 라운드도 정말 대박 경기, 대박 관중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번 주말에 역대급으로 춥다고 하니까요. 방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마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